군대를 선택을 했으면 제가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혼동력을 웃게 만든 남자. 하체가 네. 힘이 없으면 못 버티고 쓰러져야 되는데 네. 이게 버틴 거라니까. 인생 경기가 거의 그냥 빵꾸 나면 제가 그냥 무조건 거의 선발 나가는 그 수준이어서. 한기전설은 데뷔하고 나서는 첫 해는 괜찮았어요? 10승. 네, 뭐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10승이 선발로 10승이 아니잖아요. 네. 선발로 제가 알기로는 3승인가 4승인가 기고 중간으로 6승인가 7승인가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선발로 처음에 나가서 이제 실패를 하고 중간으로 이제 보직을 바꾸면서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더 잘 맞았던 것 같았어요. 네. 본인에겐 베이징 올림픽이 큰 어떤 수혜를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보면은 한기주라는 거를 더 알릴 수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렇죠. 네. 그때 당시 아마 제가 여기서 예선을 평가전을 하면서 공이 아마 가장 좋았던 것 같았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중국을 가서 갑자기 뭔가가 이제 밸런스가 다 무너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오직했으면 그때 당시 아마 투수 코치로 조계현 코치님이 계셨었거든요. 네. 오직했으면 저를 탁 잡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첫 게임 아마 미국 게임각이었을 거예요. 네. 공이 다 가운데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네, 던지면 다 가운데, 뭐가 다 가운데. 홈런이 지금 아마 날아가고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진짜 제가 맞아본 거 중에, 야, 그렇게 큰 홈런은 처음 맞아봤던 거. 야구장이 하나가 있고, 네. 중간에 한 30m가 떨어져 있고, 뒤에 또 야구장이 있는데, 네. 그 뒤에 둔 라이트를 넘겨서 반대편 운동장에다 떨쳐버린 거예요. 네, 진짜 제가 알기로 한 160m 이상 날아가지 않았을까. 아니 그러면 멘탈 무너지겠네.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나갈 때마다 계속 뭐 망가지고 두들겨 맞고 하다가 지금의 뭐 별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부터 약간의 시그널이 오지 않았었을까요? 그 몸이 약간 좀 안 좋다. 안 좋은 시그널을 그때 막 보낸 거 아니었을까요? 아니요, 그 전부터는 있었어요. 있었는데 계속 신인 때도 마찬가지였고 6, 7, 8년도 버티고 2009년도는 거의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있어서 그때 이군으로 이제 가고. 그래서 2009년도에 남들 다 한국 시리즈 우승해서 여행 가는 거 저 혼자 수술하러 갔었죠. 그때 수술할 때 인대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았었다고. 네, 그랬었죠. 되게 거의 한 7, 80% 이상이 끊어져 있는 상태였고. 끊어져 있는 상태였고.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조사해 보니까 수술을 당시에 좀 원했는데 당시 감독님이 수술을 반대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구단에서 일단은 말렸었어요. 근데 저도 계속 해년마다 네. 수술하겠다 했는데도 구단에서 계속 말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거의 인대가 뭐 7, 80% 이상이 끊어지고 했는데 병원 가서 검진 맡으면 더 좋아졌다, 뭐 했다. 공은 또 나가서 던지면 또 150km 이상 던지는데 그냥 손목 운동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끊어져 있던 게 이제 다른 근육으로 감싸다 보니까 그게 좀 그 사진상, MRI상 안 보였던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이제 구단이 계속 못하게 했던 거여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당시에 수술을 좀 빨리 좀 했었더라면 네. 이런 좀 생각해 보신 적 그러니까 있죠?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요. 되게 어떻게 보면 베이징이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어떻게 보면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올림픽 국가대표. 금메달이니까. 네. 근데 오히려 한편으로는 차라리 베이징보다 군대를 선택을 했으면 제가 지금도 야구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베이징을 안 가고 차라리 군대로. 네, 차라리 2년이라는 시간을 갔으면 그때는 그런 생각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끝나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군대 얘기하려고 했어요? 네, 그쵸, 다른 그쵸. 대회 가서 메달 따지 않았을까요? 그거 안 땄어도. 베이징 못 가게 되면 다른 데라도 또 가서 아시안 게임도 있으니까. 뭐. 아시안 게임도 있으니까. 그때 친구로서 이제 봤을 거 아니에요. 네. 수술도 먼저 했었고 네. 좀 아파하는 것도 좀 보고 네. 상태를 알았을 텐데 또 같은 투수고 뭐 어떤 얘기를 좀 해줬습니까? 아니요, 우선 안 했고요. 예. 안 했고요. 왜 안 했냐라고 하면
저는 팔이 엄청 아프진 않았었어요. 아. 그러니까 좀 만성이었거든요. 그냥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미 나가 있는 상태라.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던지다 아프면 쉬고, 던지다 아프면 쉬고, 계속 그냥 그렇게 오다가 이제 프로에서 좀 공을 많이 던지기 시작하니까 아,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해버리자 해갖고 한 거라서 사실 뭐 그 막 끊어지면 아프다는데 그런 느낌도 저는 잘 몰라서 아. 그래서 뭐 그냥 할 말 없고 그냥 열심히 하면 나쁘지. 하다마다 얘기 해줘. 박경태 전설은 현역에 있을 때 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5승하면 아버지가 차 사주겠다고. 아 그거 이제 프로 맨 처음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갈 때 하던 소리고 제 돈 주고 샀어요. 첫 차를 그럼 본인 돈으로? 네, 제 돈으로 샀어요. 예. 기아차로? 네, 기아차. 첫 차가 뭐였어요? 소렌토요. 할인 얼마 받았습니까? 아, 중고였습니다. 아, 지금. 첫 차는 중고여야 된다 그래서.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2012 시즌에 선동열 감독 지시로 이제 선발 후보로 올라오게 됐는데 네. 선동열을 웃게 만든 남자. 아, 그 넘어진 거 때문에. 네. 그게 하체가 네. 힘이 없으면 못 버티고 쓰러져야 되는데 네. 이게 버틴 거라니까요. 근데 이게 일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진짜 던지려고 버틴 거야. 하체가 어떻게 보면 좋은 거고 어떻게 보면 하체가 부실한 거야. 좋은 거라니까. 저희가 영상으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자. 뭐- 도 있는데요. 번트를 댔고요. 자 투수 쪽 버틴 거야. 아니, 저거는. 버틴 거라니까. 저거는 솔직히. 저 관중들 표정 보이세요, 지금? 어이없다는 거죠. 뭐 하는 거냐, 지금. 어이가 없을 것까지. 내리막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 싹 밀리잖아. 넘어지면서. 버틴다니까. 이게 넘어졌으면 어차피 살려줬고 넘어졌으면 덜 됐죠. 던지려고 했지, 일루에. 잔디가 지금 좀 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저기 모래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끄러졌습니다. 밸런스가 안 무너졌거든요. 던진 게 다행인 것 같아. 그래, 던졌으면 폭주야. 던졌으면 전혀 이렇다. 발목도 지금 꺾일 던졌으면 끝내, 뻔했어요. 끝내기야. 잔디가 지금 야, 에이지팬 정말 좋아하신다, 뒤에. 자, 결국은 박경태가 마운드를 내려가고요. 제 전날이 난리였어요. 연타였거든요. 제가 이거 넘어지고 그 박기남 코치님이 또 그냥 평범한 플라이 놓치고 해서 노아웃 말로 됐는데 이제 최양남 선배가 막아서. 근데 이제 저 때 이제 저런 기억을 안고 있잖아요. 그 다음 날 또 연장 가서 똑같은 상황에 또 올린 거예요, 감독님이. 또 있어? 아니 그때는 병살로 잡았지. 네, 그때. 그 정도면 감독님이 좀 믿고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 연락하세요? 못 드리고 있어요. 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구독자 한 10만 찍고 뭐 좀 잘 풀리고 나서 인사 드리는 게 좀 그러고 싶어서 네. 그래도 이 정도면 선동열 감독님한테 영상 편지 한번 보내드려야 되겠는데. 안 그래도 저희 이제 제대하고 했을 때 네. 정영일 코치님이 그때 한번 얘기하시더라고요. 같이 사우나 있는데 네. 감독님이 물어봤다. 어떻게 지내냐고. 그래서 그냥 잘 지낸다고 말했다고. 카메라 보면서 감독님한테. 아, 영상 감독님한테요? 편지 보내주세요. 네. 감독님, 저 박경태입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감독님한테 진짜 제가 살면서 제일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중에 한 명이고 제가 제일 존경하는 감독님이어서 진작에 좀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더 잘 돼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인간적으로 엄청 잘해주셨어요. 이제 막 불러서 자기 이제 감독님 학창 시절 얘기도 해주면서 뭐 이렇게 뭐 소문이나 이런 거 감독님이 들은 소문에 대해서 너 진짜 뭐 이러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감독님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사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성적이 13년도가 제일 좋았는데 네. 그때가 이제 감독님이랑 해서 좋았는데 이제 그때 14년도부터는 몸이 맛이 가더라고요. 그 전 감독님이랑 하면서 솔직히 정신이 안 바르니까 진짜 막 운동 뭐 안 하고 그냥 나 할 거만 하고 막 말 안 듣고 막 갑자기 캠프 중에 집에 간다고 그러고 막 죽을 것 같다 그러고 막 병원 가서 막 입원하고 막 그랬거든요. 진짜 막 좀 증세가 엄청 심했어 갖고 그래서 이제 얘기하면 이제 한국 시리즈도 사실 제가 처음에 못 한다 했어요. 그때 이제 이제 9년도 막판에 증상이 엄청 심해져서 막 몸 푸는데 막 손 떨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 얘기를 이강철 코치님한테 이제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코치님이 아예 가야 된다 그래도 왜 그때 이제 자완이 없으니까 불펜이 가야 된다 그래서 공 던지고 들어와서 트레이션에서 누워 있었어요. 운동 아무것도 안 하고 공만 던지고. 그래서 이제 믿고 갔죠. 그래서 합류한 첫날 엔트리가 빠진 거예요. 탈출했죠. 그래서
아 스스로? 네, 엔트리 빠져갖고 탈출해갖고 기주랑 이제 방에 있다가 쿠시청 가서 술 먹었을걸요? 기주랑 있다가 야 이제 기주한테 막 얘기해갖고 나는 못하겠다 난 간다 막 그러니까 기주가 가지 말라고 야 그래도 어떻게 될 줄 아냐 막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한국 시리즈인데. 네, 그 이제 돈도 이제 그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아마 그것 때문에 더 화났을 거예요. 그때 아마 20살? 영훈이? 영훈이가 엔트리 들어서 이제 세 경기 던진 애가 들어가고 제가 한 37경기 시즌 풀타임 뛰었는데 빠지니까 이제 그래갖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얘가 이제 기주가 네. 가지 마라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라면 안 가니? 그러니까 가지 그러더라고. 야 진짜 주위 척척 많은 피부네요. 네. 그래서 이제 호텔 로비에서 택시 불러놓고 서 있는데 다 만났어요. 프런트 만나고 코치님들 만나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코치님들이랑 프런트들이 했던 말이 일찍 와라. 일찍 와라였어요. 갔다 일찍 와라. 8시 출발이었는데 한 6시 반인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것도 다른 선수들이랑 이제 불러서 술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안 간다는 거 그 선수들이 택시 태워갖고 호텔로 들여보낸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야구장 가서 옷 갈아입고 야구 안 할래요 그랬어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강식 코치 왜 그래서 아니 솔직히 저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름 시즌 내내 고생을 했는데 그리고 아프다고도 말도 했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내가 누굴 믿고 야구를 하냐. 못하겠다. 나름 논리적으로 반박을 했네요. 좀 반박했죠. 네.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아프다고 했을 때 빼주던가. 그러고 나서 갑자기 그러니까 이강식 코치는 우선 들어가래요. 그래서 짐 싸들고 갔죠. 이제 가서 이제 술을 이제 좀 먹었으니까 호텔에 숙소에 자고 있는데 현종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현종이가 형 큰일 났어요. 형 어디에요? 그러는 거예요. 막 이제 선배님들이 열받죠. 내가 그때 나이가 우리가 23인가? 22인가 23이 그 한국 시리즈 우리 지금 출사표를 던졌는데 거기서 그러고 갔으니까 이제 선배님들이 이제 죽여버린다고 이 새끼 잡아오라고 했는데 이제 전화에 딱 받고 현종이가 형 어떻게 해요? 빨리 오래요. 그래서 현종은 무슨 죄입니까? 내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내가 없으니까 그냥 마무리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있었으면 이제 아마 또막 열죄니까. 죽었지. 지금 김종국 감독님한테. 이제 엔트리가 빠지고 나서 또 기사에 이제 그 당시 이제 감독님이 낸 기사가 울렁증 때문에 엔트리를 뺐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내가 팬들한테 이제 무조건 볼 던지면 새 가슴이고 이거 되는 거예요. 이 완전 이미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저를 그렇게.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엄청 개겼죠. 막 야구 안 한다고 막 하고 막 감독님이 야구 그만둬 이 새끼야 그럴 거면 그래서 지금 하기 싫은 거지 내가 왜 그만둬야 됩니까 막 그러고. 아니 나는 김진우 전설만 풍운한 줄 알았더니 풍운 따로 있었네. 아니요 저는 그냥 할 말만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또 그럴 수 있었던 게 왼손 투수가 아예 거의 전무하다시피였어요. 팀 사정상 좀 믿음 구속도 어쨌든 쓰겄지 이런 느낌으로. 나밖에 없는데 뭐 어떡할 거야. 나밖에 없는데. 그런 뒷얘기가 좀 있었네요. 좀 감독님도 그래서 거의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썼을 거예요. 11년도도 그 해 제가 50경기 나갔는데 플레이오프 엔트리 또 빠졌어요. 플레이오프 경기 전날 선발을 갑자기 나가라는 거예요. 무조건 엔트리 빼겠네? 보통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데리고 가려면 데리고 선발 안 가려면 나잖아요. 선발 안 넣잖아. 딱 빼길래 그냥 또 안 데리고 가네 그냥 그러고 말았죠. 야, 그때도 그럼 구시청에서 술 마셨습니까? 그때는 상문지구 저 앞에 옮겼네. 희거리 형이랑 둘이. 그러니까 희거리 형이랑 나랑 둘 다 진짜 시즌 내내 고생했는데 둘 다 엔트리 빠지니까 둘이 같이 빠졌어요. 둘이서 또 이제 술 먹고 있는데 이제 그때는 이광식 감독님한테 전화가 와서 이제 희거리 형한테 이제 뭐라고 막 얘기를 한 거죠. 이제 달래줬겠죠. 이제 어떻게 사정상 그랬다. 그런데 갑자기 희거리 형이 예 하더니 저한테 주는 거예요. 경태도 있냐 그래서 예 바로 그날 받아갖고 어떻게? SK 전 상대로 네가 성적이 안 좋으니까 뺀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올라가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오늘은 먹고 그냥 놓지 말고 운동하고 있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갖고 예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속으로는 우선 이기기나 떨어졌지. 바로 떨어졌지. 감독의 자리는 선수에게는 약간 애증의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잘 맞는 감독님이 있었습니까? 저요? 네.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다 비슷비슷했던 것 같아요. 비슷비슷했던 거. 좀 서운했던 감독님이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던 것 같아요. 멈칫했어만큼 빠져나가네. 막 멈칫했어.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박경태 전설이 그 SK전에서 이제 좀 약하다 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빠졌잖아요. 네. 근데 2013년 9월에 1군으로 콜업됐을 때 아이러니하지만 SK전이 인생 경기가 그거는 이제
원래 진우 형이었어요 선발이. 갑자기 아프대요. 진짜 잘했거든요 진우 형이 그런 거. 그런 거 잘했다고? 갑자기 아프다고. 갑자기 이제 아프다고. 그래서 비니까 이제 성도 감독님이 그래도 제가 시즌 전에만 선발 준비하고 막 하니까 거의 그냥 빵꾸 나면 제가 그냥 무조건 거의 선발 나가는 그 수준이어서 나가라고 하길래 나갔죠. 네, 나갔는데 사실 13년도에 좋았던 거는 그 선동영 감독님의 그것도 있었고 은범이 형이 데리고 다니면서 운동을 겁나 시켰어요. 선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때 이제 은범이 형이랑 선동영 감독님이 저한테는 좀 길잡이가 돼준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제가 23때 그렇게 사고를 치셨잖아요. 조용 감독 때 계속 사고를 치니까 약간 팀 내에서는 냅두면은 지할 거 알아서 하고 건들면 터지는 애. 이제 분위기 이미지가 이렇게 박힌 거야. 예, 건들면 참지 않는 거야. 건들면 참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선배님들도 안 건드렸어요. 거기다 또 제가 룸메이트를 다 이제 선배님들하고만 방을 써서 또 이제 선배님들하고 친하니까 또 이제 잘못해서 가서 막 잘못했다고 막 이러고 하면 또 이제 선배님들이 그래도 룸메이트고 하니까 좀 잘 넘어가주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경기에 승리 투수가 될 법도 했는데 네. 승리 투수는 윤성민. 그쵸. 그게 이제 8회 바뀌었는데 제가 이제 말했어요. 어차피 우리 뭐 팀 성적 상관없는데 그냥 던질게요. 내가 그랬거든요. 이제 김정수 코치한테. 그러니까 아니 감독님이 그냥 바꾸라 했다고. 그래서 이제 내려갔죠. 내려가서 이제 그래도 본인이 기분은 좀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날 경기 던지면서요. 기분 사실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야구를 하면서 희노애락이 별로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그냥 감정이. 잘해도 그냥 이렇게 하고 못해도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좀 그런 것 같아요. 감정이 지금 되게 풍부해졌어요. 지금 오히려 그만두고. 네. 운동하다 쓰러졌어요. 그냥. 네, 그때는 이제 내가 왜 쓰러진지 몰랐거든요. 혼인신고를 한 지 하루 만에 방출이 됐어요. 자연스럽게 이제 와이프가 많이 힘들었죠. 한기주 전설은 삼성으로 이적을. 삼성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눈치를 안 봐요. 아빠가 그래도 야구를 했다는 걸 좀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렇죠.